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뭔지, 백엔드가 뭔지, 프론트엔드가 뭔지, 이런 개요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 API가 어떻고, 그리고 프레임워크가 어떤 것이며, 라이브러리, 그리고 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의 역할, 그리고 웹 프로그래밍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개발 환경을 설치를 하고 개발 환경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실습 시간에 같이 브라우저 이 실습 파일들을 다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 가지 브라우저가 있지만요. 크롬이라는 브라우저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얘가 개발자 도구라고 해서 상당히 이제 개발하는데 툴을 제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프론트 단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 구글이 필수적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웬만하면 구글 다 쓰시잖아요. 그죠? 구글을 쓰고요. 구글을 설치할 거고요. 뭐 다운받아가 설치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저는 브라켓즈를 많이 쓰는데요. 브라켓즈가 자바스크립트의 기능이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아서요. 이번에는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우리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가지고 윈도우 운영체제에서는 당연히 다운로드즈 4 해서 윈도우즈 이 부분을 우리가 하면 되고요. 맥이라면 맥 버전으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하셔서 설치해서 바로 비주얼 코드를 설치를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비주얼 코드를 설정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문판으로 나오는데요. 이거를 영문판으로 익숙해지는 것도 좋고요.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한글판으로도 이제 한글로도 우리가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하면서 이거 설치하고 난 다음에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물론 테마도 많이 바꿀 수가 있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상당히 얘도 상당히 편리한 에디터, 편집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는지 코드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HTML 파일 안에 우리가 스크립트라는 태그가 있어요. 스크립트 태그를 쓰게 되면 우리가 안에 자바스크립트를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스크립트 태그는 HTML 문서 어디에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웬만하면 헤드 태그 안에 헤드 태그 밑에 적든지 타이틀 태그 밑에 적든지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이고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스크립트를 이제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맨 아랫부분에 작성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방법의 하나인데요. 그거에 대한 이유는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그리고 스크립트 태그는 한 문서 안에 여러 개를 사용을 해도 문제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스크립트 태그가 삽입된 위치에서 소스가 실행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스크립트 태그를 우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코드를 이제 기본적인 코드들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그래서 이제 스크립트 파일, 요렇게 우리가 HTML 파일 안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HTML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헤드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스크립트 이렇게 치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스크립트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내부 스타일, 내부 스크립트입니다. 안에 들어가 있는 스크립트 언어라고 해서 내부 스크립트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확장자 JS로 뺄 수가 있어요. 외부로. 그게 바로 여기서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외부 스크립트라는 것은 자바스크립트하고 HTML 코드하고 이렇게 같이 붙어 있으면
그 내용이 만약에 좀 코드가 긴 내용이라면 굉장히 보기가 소스의 줄만 길어질 뿐 번거롭다, 그죠?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런 걸 모듈화 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그리고 CS 파일은 CSS 파일로, 그리고 이미지 파일은 이미지 파일대로, 뭐 이렇게 그런 이미지 파일은 리소스가 되겠죠. 그런 리소스 파일은 또 리소스 폴더를 만들어서 우리는 가져다가 링크라는 태그라든지 아니면 스크립트 태그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땡겨 쓰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자, 새 문서를 만들고 자바스크립트 폴더에 뭐 change.js 이거는 그냥 예시를 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으로 적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단 확장자는 JS로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change to 뭐 HTML에서 스크립트 이 태그 사이에 이제 소스를 복사해서 이렇게 넣어도 되고요. 그죠? 아니면 스크립트 태그부터 끝 태그까지 소스를 삭제하고 난 다음에 뭐 자바스크립트 소스 자리에 태그를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change를 이렇게 연결합니다. src는요 소스의 약자고요. 그래서 얘는 JS 폴더에 있고 상대적인 경로로 바라봤을 때 JS 폴더의 밑에 change.js가 있으니 얘가 필요하다면 가져다가 쓸 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시겠죠? 예. 요거는 우리가 코드로 직접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다음 내용을 한번 보죠. 자, 편집기에서 이제 첫 번째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본 예시인데, 편집기에서 예를 들어서 welcome.html 파일을 불러와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들면 되고요. 아래 소스를 삽입 후 결과를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바라는 거는 베리어블이라고 해서 변수입니다. 그래서 name에다가 자 from foot라는 자 항상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자 여기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갈로 열고 갈로 닫고가 있으면 얘는 항상 함수라고 합니다. 함수. 그래서 from foot 함수는 여기 더블 코테이션으로 되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쌍따옴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거는 우리가 문자열이라고 하는데요. 스트링이라고도 하고요. 이 타입을 from foot 얘를 뭐 어떻게 하라고 했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얘는 우리가 이거를 출력하라라는 뜻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름을 입력하세요라고 출력을 하고 자, 도큐먼트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도큐먼트는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도큐먼트는 우리가 말씀드리다시피 문서 자체의 객체라고 일단 인식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요거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이제 엘러먼트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아하 이름을 입력하세요 해서 write document.write 해서 이거는 이제 프로그래밍 뭐죠? HTML 태그죠. 그래서 여기에 볼드체로 자 name을 여기다가 하고 그리고 나서 뭐뭐님 환영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이제 우리가 이제 결과값을 보게 되면 당연히 이름을 입력을 하면 뭐뭐님 환영합니다라고 웹브라우저에 이제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사용자 값을 입력받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또 프롬프트 함수의 역할이기도 한데요. 자, 이렇게 그냥 프롬프트라고만 외쳤죠. 앞에 거는 바 해가지고 변수에다가 대입을 했는데 이거는 그냥 외쳤어요. 그러니까 실행을 하니까 페이지 내용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여기에 우리가 스트링 값도 전혀 주지 않았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받기 위해서 안녕하세요 라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 안녕하세요라는 내용이 출력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이 프롬프트 함수는요,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요. 그리고 사용자한테 우리가 어떠한 값을 입력받을 때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프롬프트 함수다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실행을 해보면서 소스 창에다가 해보고 그리고 저 크롬
개발자 도구의 콘솔의 탭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 다음은 이제 역시 이거는 이름을 입력하시오라고 해서 스트링 값이 들어가 있죠. 그럼 이렇게 출력을 한다 이 뜻이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 이름을 입력을 하면 우리가 변수로 받아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출력을 하면 될 거고요. 그죠? 예. 이게 지금 이제 프롬프트는 입력에 관련된 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것들 있죠. 어떤 웹페이지나 웹사이트에 가나 뭐 우리가 또 익스플로어 가면 이렇게 메시지 창이 하나씩 뜨죠. 그죠? 그런 게 바로 이제 알러트라는 함수인데요. 이거는 알림창이죠. 그죠? 그래서 알림창으로 우리가 출력을 하는데 우리가 웹브라우저 화면에서 간단하게 뭐 예를 들어서 회원가입되었습니다. 뭐 아니면 뭐 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등등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자한테 클라이언트한테 뭔가 알리고자 할 때 그때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바로 뭐라고요? 알러트라는 함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알러트 환영합니다 라고 하면 요거를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 알림창이 구글은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건 브라우저마다 발생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구글에는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브라우저 화면에 웹브라우저 화면에 출력하는 거 아까 앞에서 잠깐 봤는데 document.write 함수라고 있죠. 이거는 이제 결과값을 우리가 출력을 하는 건데요. 자, 아직까지 우리가 엘러먼트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자, 바라고 하면 이거는 변수를 선언한다고 했고요. 이 뒷장에 다 이제 설명이 나올 겁니다. 이건 예제를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프롬프트 하고 이름이라면 이름 입력하라고 창이 뜨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내가 우리가 홍길동이라고 입력을 하면 홍길동이라는 값이 여기에 네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document.write 하게 되면 이 document.write은 뭐냐면 우리가 크롬 브라우저 이 브라우저에다가 화면에 출력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게 이제 우리가 뭐죠? document.write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document.write 함수는 프롬프트는 입력이죠. 근데 document. 시작을 하면 이 함수 이름 앞에 document가 접두사로 붙게 되면요. 이 write은 출력이다. 그죠? 그래서 이 여기에 document라는 객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이해 못해도 좋습니다. document라는 객체 안에 이 함수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거의 용도는 여기에 그냥 단순히 출력을 해주는 역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영문 그대로 이제 읽어보시면 왜 도큐먼트는 문서라는 뜻입니다. 문서. 그죠? 문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라고 지칭하는 문서는 당연히 웹문서죠. 그죠? 웹페이지의 문서죠. 그리고 이제 웹문서 안에 있는 객체 중에 함수 중에서 write라는 함수를 써서 웹문서에다가 출력을 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죠? 이게 바로 document.write 앞으로 아주 자주 등장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콘솔의 내용을 이제 출력을 하는데요. 콘솔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크롬 웹브라우저 여기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크롬 웹브라우저를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여기에 우리가 F12번을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말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무 때나 한번 들어가 볼게요. 픽사베이 이런 데 한번 들어가 보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다면 여기에 보면 콘솔이라고 있다. 그죠? 이거에 바로 콘솔 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콘솔이죠. 콘솔 뭐 로그 이렇게 우리가 남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AA 이렇게 우리가 줬다. 그러면 AA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보이시나요? 예, 이렇게
요게 바로 이제 콘솔.로그고요. 이거를 우리가 직접 우리가 콘솔 안에 이제 출력을 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죄송합니다. 콘솔 안에다가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이렇게, 그죠? 화면에 뿌려주기 전에 콘솔로 먼저 확인을 해보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프로그래머 전용이겠죠, 그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고, 이제 우리가 이거를 콘솔 로그는 항상 이렇게 우리가 나중에 주석 처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document.write를 써야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바로 콘솔에다가 출력하는 방법이고요. 자,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에는 엄연한 규칙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영어도 마찬가지죠. 문법이 있듯이 모든 언어에는,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우리가 규칙들이 있어요. 이제 즉 다시 말해서 프로그래밍, 즉 코딩의 규칙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잘 보도록 하죠. 근데 뭐 저와 같이 이렇게 실습을 해 나가신다면 규칙을 이거 다 외울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실습을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녹아드실 거니까요. 한번 읽어나 보죠. 자, 대소문자를 구별해서 소스를 작성을 한다. 자바스크립트는 대소문자를 구별합니다. 그리고 읽기 쉽게 들여쓰기를 하는 습관을 들인다. 이거는요, 우리가 한글도 마찬가지잖아요. 큰 제목이 이렇게 있으면 큰 제목 밑에 바로 이렇게 문장을 쓰는 것보다는 무엇인가 좀 한 문장 이렇게 들여서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이게 이제 보기가 좋다는 거죠. 가독성이 좋다는 거죠. 그거 하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얘는 모든 대다수의 언어들은 태그 언어 빼고는요, 대다수가 전부 다 세미콜론, 우리가 소위 말해서 instruction, 명령어를 실행해라 라는 뜻이고요. 이 스크립트라는 언어 뒤에가 스크립트가 붙었죠. 이거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실행하는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스크립트 언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장을 구별을 할 때는 이 세미콜론으로 우리가 구별을 짓는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소스를 짰어요. 프로그래밍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진짜 막 10시간, 12시간 막 진짜 머리를 쥐어 뜯어가면서 이제 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람이라는 게, 인간이라는 게 하루라도 복습을 하지 아니하면 금방 까먹거든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소스에다가 이거는 어떠어떠한 소스이며 내가 언제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걸 돌리면 어떠한 결과물이 나온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글로 풀어두시면 그게 바로 주석이죠. 메모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주석을 보면 여러분들도 다시 재차 3개월 뒤나 1년 뒤에 이 소스 부분에서 에러가 났다. 그러면 요걸 읽어보면 그때는 12시간이 걸리던 게 이번에는 1시간 안팎으로 여러분들이 금방 수정이 되겠죠. 그죠? 예. 이게 바로 주석의 용도입니다. 아울러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후임이 와서 이걸 봐도 뭐 이렇게 쉽게 보고 선배님이 이렇게 해놨구나. 그래 쭉 읽어보고 이해하기가 그나마 수월하겠죠. 그게 바로 주석입니다. 그리고 이제 식별자라고 하는데요. 얘는 정해진 규칙을 지켜서 작성을 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식별자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아이덴티파이어라고 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식별자라는 것은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문법의 핵심 요소인 변수, 함수, 속성 등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름을 붙여준 특정 단어를 우리가 의미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 앞에서 우리가 잠깐 봤죠. 이렇게 빠 해서 네임 이렇게 줬단 말이죠. 그죠?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바로 식별자예요. 식별자. 알겠죠? 그래서 얘는 중복해서 쓸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식별자 말고 예약어라는 게 있는데요. 예약어라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예약어예요. 빠, 그리고 if,
else, 그리고 뭐 펑션도 있고요. 이제 나중에 반복문을 배우면 for, 그리고 뭐 this, 뭐 void, while 뭐 이런 등등이 딱 정해져 있는 이제 이 자바스크립트에서 예약이 되어진 언어다라고 해서 예약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변수명으로 쓸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식별자로 우리가 사용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규칙만 여러분들이 지켜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는 뭐 별다른 내용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요까지가 끝이고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규칙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오늘 봤던 콘솔 로그, 그리고 도큐멘트 라이트, 그리고 알러트, 프롬프트 함수의 여러 가지 기능, 그리고 스크립트 파일들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서 내부에서 작성을 할 수도 있고, 외부에서 이 src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져다가 쓰셔도 되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크롬부터 이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하고요. 그리고 환경 설정에 맞춰서 우리가 좀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예제들을 한 번씩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자바스크립트 관련된 개발 환경하고 개요에 대해서 1장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강의 들어준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실습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